안녕하십니까. 바니영TV의 바니영입니다. 이번에 제가 얘기할 내용은요, 인구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인구는 기업에게 모이와 같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한민국 각 분야의 리더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대한민국 각 분야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리더들도 많고요. 중앙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갖다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갖다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끊임없이 인간은 기업에게 모유와 같다라는 이런 말을 갖다가 끊임없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그것이 인구 문제의 해결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은 경제의 주체이고 기업이 없으면 경제도 없습니다. 기업이 창업하고요, 성장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곳은 외국의 수요가 아닙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국내 수요입니다. 그런데요, 인구가 줄어서 국내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는 기업에게 모유와 같다라는 그런 말을 갖다가, 그런 표현을 갖다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갖다 이끌어 나가는 리더분들께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요. 그것이 방송에서 끊임없이 방송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구는 기업에게 모유와 같다는 그런 얘기는 국내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기타 등등 수많은 대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고요. 그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 이끌어 나가는 사실상 주류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업이 처음에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모유를 안 먹으면 어린애가 성장을 못하듯이요,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내수는 기업의 모유와 같습니다. 최소한의 인구에 의한 수요가 없으면요, 기업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최소한의 인구가 없으면은 기업이 지금보다 성장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인구가 계속 줄면 줄수록 그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기업의 모유인 내수는 국내 수요이고요. 국내 수요를 갖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구입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갖다 이끌어 나가는 리더분들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수요는 바로 인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인구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를 갖다 끊임없이 함으로써 기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갖다 듣고요. 그리고 기업을 창업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벤처기업이라는 표현을 갖다 많이 쓰죠.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성장하는 모유는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가 있어야지 최소한의 물건을 팔고요, 그 기업을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제조업을 하는 국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막강합니다. 막강하다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보통 막강하다는 표현은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아니면 러시아, 군사력 측면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제가 대한민국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와 민족이 세계에 제조업을 하는 나라가 7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낀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막강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국뽕에 뭐 대한민국 한국인들 중에서 뭐 흔히들 그런 얘기 합니다. 무슨 뭐 한국인들이 국뽕에 많이 심취되어 있다. 저는 그것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에 심취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요. 산을 올라도 아주 높은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방송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가 그것을 갖다 국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계에 제조업을 하는 국가가 7개국이 있습니다. 이 7개국을 갖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뭐냐면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가 그 7개국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대만은 거기에 끼지 않습니다. 이 7개국이요, 전 세계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자원이나 팔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요? 미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미국의 땅 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미국의 인구는요, 3억 4천만 명. 그리고 땅은 거의 대륙 수준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인구가 14억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도 거의 대륙이죠.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도 땅이 제법 큽니다. 땅이 크고요. 일본의 인구가 1억 한 2천에서 1억 한 3천만 명, 그 사이인데요. 그 사이에 일본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인구는요, 8억,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300만 명. 그리고 영국은 한 6,700만 명 되고요. 프랑스가 6,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7개국 중에서 대한민국 땅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을 제외하고요. 영국, 프랑스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한국이 어깨를 겨루냐.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얘기를 갖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G7 그 회담을 할 때 한국 대통령을 초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G7에 속해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할 수 없는 내용, 중요한 내용에 한국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을 불러야지. 거기서 반도체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핵심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을 빼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왜냐면 G3에는 뭐 중국이 안 들어가죠. 거기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계에 제조업을 하는 7개국이 있는데요. 제일 작은 땅덩어리,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7개 국가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작은 땅덩어리와 작은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제조업을 하는 7개국에 속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인구를 한번 보십시오. 영국이 6,700만 명이고요. 프랑스가 6,4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8,300만 명입니다. 근데 최저가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 5,150만 명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인구는 기업에게 모유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 올렸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대로 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못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제조업을 갖다 못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힘의 반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반 이상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리더분께서는 인구는 기업에게 모유와 같다는 그런 얘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은 경제의 주체이고 기업이 없으면 경제도 없는데,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외국의 수요가 아니라 국내 수요이고, 인구가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기 어렵고,
그러므로 내수는 기업의 모유와 같다는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리더분들께서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한국인께서 들으시면 인구에 대한,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 다음에 애에 대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 주시면 그러면 아마 결혼관도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애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골든에이지라는 말을 갖다 많이 씁니다. 2021년도에 대한민국 부동산이 피크를 쳤고요. 대한민국 부동산이 피크를 쳤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부가 2021년도에 피크를 쳤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2년도 안 지났죠. 앞으로 골든에이지 시간은 좀 더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갖다 대비해야 되고요. 이미 골든에이지의 정점을 갖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난세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있는 리더들이 해야 할 말, 그것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인구는 기업에게 모유에 같다는 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끊임없는 그런 말을 갖다 방송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것을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하는 국가인데 그 제조업을 하는 전 세계 7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데요. 대한민국 인구가 가장 적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한민국 인구가 4천만 명대로 줄어들게 되면 대한민국이 제조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대로 줄어들게 되면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대륙의 세력과 해양의 세력 중간에서 과거와 같이 한민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 한민족은 한의 민족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한을 가진 민족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니 한민족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지금 우리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갖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구 문제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